우리 부부의 만남도 남편이 제가 근무하는 영업부로 발령이 났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과 동갑내기라 남편에게 일을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솔직히 차기 사장님인 아저씨가 그냥 적당히 일하는 거 구경하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잘 가르쳐 달라며 영업 외근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어요. 그런 모습에 반한 여직원들이 많았고 어느새 남편은 영업부에서도 인기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차기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고 성격도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순리겠지요.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동안은 일만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하길래 저는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는 걸 저한테 연습하는 거냐고 되물었어요. 장난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 진지하게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 대답의 연습이 아니라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때서야 저는 정말로 진심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일하느라 연애 생각은 없다고 했고 저 말고도 이쁜 애는 얼마든지 있으니 잘 둘러보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건지 연애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옆에서 일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의에 이끌려 결국 한 달 후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신 연애의 조건을 걸었는데 일이 바쁠 때는 일을 우선시해도 괜찮다는 거였죠. 남편은 그 조건도 받아들였고 그렇게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 후 1년의 교제 끝에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된 거죠. 우리 결혼에 대해 제 부모님은 두 손 들고 환영해 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부모님이었어요. 남편은 차기 사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크게 반대할지도 모르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예상외로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제 평판이 어떤지 알아보신 건지 나이에 맞지 않게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며 저를 매우 좋게 봐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좋게 봐주셨다니 반대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잘 부탁하신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남편도 이제 곧 회사의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 밑에서 경영 일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부 모두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이제 곧 아빠가 된다며 엄청 기뻐했어요. 남편의 기쁜 마음이 어느 정도 차분해졌을 때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우리 임신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릴 건가 고민했어요. 사실 결혼 인사하러 갔을 때만 해도 저와의 결혼을 인정해주셨던 시어머니지만 지금은 자기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적대감을 갖고 계세요. 무서운 건 폭언뿐만 아니라 폭력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다가와서 제 다리를 발로 차기도 하고 이제 60대에 접어든 시어머니는 의외로 힘이 세서 발로 차서 맞으면 며칠 동안 멍이 들기도 해요. 남편과 상의해보긴 했지만 남편이 만약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화를 낼까봐 남편이 주의를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시아버지께는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자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시댁에 가는 걸 삼가하자고 했어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남편도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 남편은 시댁에 가끔 방문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부의 출산까지 작전은 완성됐어요. 다음날 시아버지께 가서 이 작전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도 이 작전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임신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심한 입덧을 겪었어요. 저는 입덧쯤이야 별거 있겠냐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출근을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했는지 당초 계획했던 시댁 방문 횟수를 더 줄였어요. 이러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정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며느라, 요즘 집에 잘 오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저는 얼떨결에 일이 바빠서 죄송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가 일이 바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딱히 널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야. 왜 아들이 오지 않느냐고 묻는 거야. 역시 남편이 시댁에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요새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언제 얼굴 좀 비추러 들리도록 전해달라고 했어요. 얼굴을 못 봐서 아픈 것 같다나 뭐라나. 저는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게 작게 한숨을 내쉬고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남편에게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어머님이 임신 사실을 알아차린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신이 집에 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어머님한테 한번 가봐. 남편은 몸도 안 좋은 저를 두고 굳이 일부러 들릴 필요까지 있냐고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면 여러모로 귀찮을 것 같아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 부탁으로 정기적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의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없어진 덕분인지 컨디션도 좋아져서 매일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2주 뒤 연휴에 엄마 집에서 친척들이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갖는다네. 남편의 친척들은 1년에 몇 번씩 이런 식사 자리를 가져요. 식사 장소는 친척 집을 돌아가면서 바뀌어요. 이번에는 시댁에서 모이기로 결정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식사 자리가 곤란한 건 장소가 되는 집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약 1년 전에 시댁에서 열렸을 때는 제가 아침 일찍부터 식사 준비해서 겨우겨우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잘하니까 혼자서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1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요. 아직은 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임신한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사정을 알고 있는 남편과 시아버지는 저보고 그날 일이 있다고 하고 참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못하겠고 참석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엔 우리 못 간다고 하자. 아빠가 어떻게든 둘러대 줄 테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제 컨디션도 회복했고 괜찮을 것 같아. 혹시 엄마가 눈치채면 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응, 괜찮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 저는 친척들이 모이는 식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당일에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거실에서 친척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였어요. 아직 남편과 시아버지는 오지 않았는데 먼저 식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제법 식탁에 올려졌어요. 다들 맛있다고 칭찬하는 걸 시어머니는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듯 자기가 다 가르쳐서 만든 거라며 본인 솜씨인 거나 마찬가지라며 자랑했어요. 친척분들께서 음식 맛있다며 요리하는 방법 배우고 싶을 만하다고 맞장구 쳐주며 칭찬해주니 칭찬에 시어머니는 흐뭇해했어요. 만든 음식을 다 내놓고 나서도 제 일은 끝나지 않아요. 음료수가 떨어지면 바로 준비를 해줘야 하고 앉아있을 틈도 없이 계속 일하다 보니 2시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죠. 제 피로도도 최고조에 달해 주방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와 다리를 들어 올리는가 싶더니 그 발이 제 배로 바로 날아왔어요. 지금 뭐해? 너가 날 시집살이 시키려고 앉아있는 거야? 며느리는 서 있는 게 상식이야. 시어머니의 힘찬 발길질에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그 아픔을 견디면서 생각나는 건 뱃속의 아기였어요. 시어머니가 불러줄 줄 몰랐지만 일단 빨리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과민 반응 아니냐며 그냥 살짝 찼을 뿐인데 무슨 구급차냐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픈 저를 두고 식사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떡하지? 그냥 발로 차서 아픈 게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아기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그러다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를 발견한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제가 배를 차요 쓰러진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에 멍했던 의식이 순식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괜찮냐고 물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다고 말해줬어요. 남편의 도움으로 침대를 기울여 앉으니 제가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된 건지 그 의문이 해결됐어요. 바로 시할머니가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몸 상태를 알고 계시는 시아버지가 혹시나 해 시할머니께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시할머니가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의식이 돌아오고 아기에게 이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시할머니는 멍청한 며느리에게 복수하러 가자고 즐겁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텐 시어머니시지만 시할머니한테는 며느리이신 거죠. 시댁에 가보니 이미 친척들은 모두 돌아간 듯 했어요. 부엌에는 엄청난 양의 설거지가 남아있었어요. 거실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혼자 TV를 보고 계셨어요. 돌아온 저를 보자마자 정말 구급차를 부르면 어쩌자는 거냐며 짜증 섞인 고함을 외치셨어요. 그러자 제 뒤에 있던 시할머니가 멍청한 너가 배를 걷어차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며 호되게 혼내시는데 시할머니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어머님 계셨어요? 다들 돌아가셔서 가신 줄 알았는데. 시할머니는 뱃속에 아기가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며 왜 그렇게 무식한 행동하냐고 뭐라 하니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기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 임신했어? 왜 그런 중요한 걸 말 안 해주는 거야? 어머님에게 말했다가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결국 말하지 않아도 어머님은 저와 아기에게 해를 끼친 거잖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뭐야 그 말투? 내가 평소에도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말하네? 저는 그럴 줄 알고 병원에서 진단서 떼웠다고 말하고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도 옆에서 거들며 변호사를 선임해 마땅히 소송도 하겠다고 했어요. 비록 나이는 많으시지만 이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할머니세요. 사실 시할머니는 지금 시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전 사장이에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시할머니는 전업주부에서 사장을 맡아 회사를 여기까지 키워낸 것이죠. 어머님 잠깐만요. 그냥 며느리한테 주의를 좀 준 것뿐이에요. 제 말을 잘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할머니는 너나 잘하라며 내가 언제 너한테 폭력 쓴 적 있냐며 따끔하게 충고하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경찰도 움직였고 시어머니는 조사받았고요. 저로서는 합의 없이 시어머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할머니를 통해서 소송도 하기로 했네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궁지에 몰아넣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